소프트하고 괜찮은 호러 영화. 그러나 왜 이런 영화가 극장이 아닌 넷플릭스에서만 상영을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해준 벨벳 버즈소 리뷰입니다. is going on? 갤러리 운영자 벨벳 버즈소와 그녀의 비서 조세피나, 그리고 악명 높은 미술 비평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조세피나는 자신이 살던 건물에서 죽게 된 한 화가와 그가 남긴 유작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작품들은 그야말로 미술계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 작품들 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힘이 깃들여 있는데요. 관련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재앙이 시작됩니다. 부도덕한 미술 시장의 뒷이야기를 그린 스릴러 호러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있는 이유는 아까 전에 저 프로필 촬영을 하고 왔는데 굳이 넥타이를 왜 괜히 맸다 싶어요. 자, 어쨌든 제 영상을 보시다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꼭꼭 눌러주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벨벳 버즈소입니다. 이 영화는 일단 굉장히 소프트한 호러 영화 중에서는 괜찮은 영화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왜 이런 영화들을 굳이 영화관이 아닌 넷플릭스에서만 봐야 되는지 그 이유가 굉장히 또렷하게 보였던 영화인데요. 일단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들은 이게 뭔가 심심해. 이게 뭔가 막 그렇다고 막 이게 막 뭐 대단한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이게 말할 수 없이 심심해 라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영화도 그래요. 그런데 비교적 볼만한 편입니다. 왜 그러냐? 넷플릭스 작품들은 한 작품 한 작품마다 우리가 돈을 내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돈을 내고 내 시간을 들여서 극장까지 가서 극장에서 보는 영화들은 관객들을 부르기 위한 세일즈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세일즈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령 액션이 화려하다든지 기가 막힌 반전이 있다든지 굉장히 혹은 잔인하다든지 굉장히 무섭다든지 유명한 배우들이 나온다든지 유명한 감독이 연출했다든지 엄청난 기대작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어떤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것들이 꼭 하나씩은 들어 있거든요. 근데 넷플릭스 영화들은 그냥 누워서 앉아서 이렇게 긁어가면서 편하게 보는 작품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엄청난 세일즈 포인트가 없어도 아주 무난히 볼 수 있는 영화라는 거죠. 이런 세일즈 포인트가 없는 영화들은 극장에서 만들어지고 상영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영화들의 제작자들이 주로 찾는 게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대강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갓플릭스 하지만 사실 극장 영화만큼의 쾌감을 주는 작품들은 거의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장점은 뭐예요?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극장에서 보기 어려운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실험적인 작품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넷플릭스 영화 중에서 리뷰로 선택한 영화는 벨벳 버즈소인데요. 이 영화는 정말 굉장히 소프트한 호러 영화입니다. 소프트한 호러가 뭐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놀래키는 게 좀 적고 약간 이게 뭔가 이렇게 스물스물 무서운 건 아닌데 뭔가 이렇게 스물스물 분위기로 조여오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바로 이 영화가 그렇습니다. 다짜고짜 무슨 귀신이나 괴물이 달려들고 물어뜯고 싸우고 이런 호러가 아니라 정말 그냥 소프트하게 이렇게 은근슬쩍 무섭게 하는 그런 영화라는 거예요. 이 영화의 배경인 미술 세계를 제대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적당히 그 세계를 풍자하기도 하고 그 세계를 디스하기도 하면서 관객들도 처음 보는 세계이지만 어렵지 않게 그 세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꽤 매끄러운 이야기 진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어떤 요소, 소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또 배우들의 연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딱히 깔 것도 그렇다고 엄청나게 칭찬할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연기인데 굉장히 볼만합니다. 물론 제이크 질렌할은 여전히 참 대단한 배우구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 외에 나머지 배우들은 그냥 쏘쏘 독특한 분위기를 내뿜는 장면들이나 뭔가 알게 모르게 소름 끼치게 하는 무서운 장면들도 제법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영화의 리뷰는 딱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 얘기를 할 게 없어요. 사실 딱히 그러다 보니 이 영상은 사실 벨벳 버즈소 리뷰가 아니라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들은 사실 이렇다라고 말씀드리는 영상이었어요. 물론 모든 오리지널이 다 이렇지는 않겠죠. 이거를 대체 왜 극장에서 상영을 안 하지 하는 작품들이 덜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작품들은 알고 보면 극장에서 하더라?
관객 입장에서 다양한 작품을 즐길 수 있는 재미는 있으나 야 이거 진짜 이거 꼭 너 넷플릭스 결제해라 라고 할 만한 막 이렇게 세일즈 포인트가 굉장히 흥미를 당길 만한 작품들은 사실 거의 없다라는 거죠. 뭐 그래서 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들은 뭐 좀 흥미롭긴 한데 뭐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뭐 그냥 볼만했네, 뭐 아이 시간 잘 때웠네 싶은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 영화들을 뭔가 추천을 할 때는 너도 넷플릭스 봐? 아 그래? 그러면 이 작품 한번 봐봐. 요 정도 수준에서 추천을 하는 정도지. 물론 그러다 보니까 덜어 좋은 작품은 있어도 대단한 작품까지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 영화들의 리뷰가 뭐 많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게 영화인지 아닌지 되게 애매한 게 영진이 DB에도 없고 네이버 영화에도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이건 추천하기도 뭐하고 분석하기에도 뭐 그렇다고 깊이감이 막 그렇게 깊지도 않고 뭐 대단하지도 않고 뭐 가볍게 볼만하긴 좋은데 그렇다고 막 시간 들여서 보라고 추천하기에도 뭐 딱히 뭐하고 막 그렇습니다. 오히려 넷플릭스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그리고 다큐멘터리. 이 다큐멘터리는 이거 참 쏠쏠합니다. 참 볼 게 많은데 뭐 나중에 제가 좀 정리가 되면 그 작품들을 따로 추천하는 영상을 마련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댓글을 받아봤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미키님 제 핸드폰 주세요. 이노무 쉐리님께서는 벨벳 버즈소의 가장 공포스러운 장면은 LG 피처폰을 고집하는 비평가와 홈버튼 없는 아이폰 화면이 굳을 때. 그러고 보니까 왜 이 양반은 굳이 피처폰을 계속 쓰고 있었던 걸까요? 뭐 그게 되게 미술적인 뭔가 되게 의미나 어떤 그런 값어치가 있나? 왜 이 주인공이 뭐 가구라든가 뭐 인테리어라든가 어디 뭐 옷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미술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굳이 LG 피처폰을 고집하는 이유는? 초코파이 오리온님께서는 이거 처음에 제목을 벨벳 버스소로 읽고 봐서 외국 영화인데 제목이 참 구수하네 라고 생각했었죠. 벗는 게 구수한 일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어디 한번 왜 제목을 벨벳 버즈소라고 한 건지 궁금해요. 흥미진진하고 소재가 참신한데 배우들은 대단해서 여러모로 보는 맛이 있더군요. 등장인물들의 억양, 악센트들이 특이한데 허영이 돋보인달까? 궁금한 점이 많은 영화였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뭔가 이 세계에 우리는 이게 이해는 하겠는데 뭔가 저 사람들만의 언어들 막 이런 것들 막 이렇게 허영심 막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뭐 나름 쏠쏠하긴 했지만 또 그게 또 그 세계의 어떤 평범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또 뭐 다들 각자 알아서 열심히들 사는구나. 그런데 저도 제목이 왜 벨벳 버즈소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이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대단한 뭐 것이기는 없는데. 니트시티 N님께서는 진짜 너무 재미없어서 놀랬음. 내 시간 돌려줘. 참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들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BK 킴님께서는 저만 중간중간 피식한 걸까요? 어릴 적 토요미스테리 극장 보는 느낌이었어요. 토요미스테리 다들 아시죠? 글쎄요. 저는 어려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슈림프 K님께서는 벨 뭐예요? 이게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인지도 수준입니다. 이창동님께서는 엉주님 뺑반은요? 왜 저만 봐야 하는 거죠? 같이 보시죠? 이 글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게시글에 뺑반 했는데 관련된 댓글만 달아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리뷰 요청은 따로 받지 않고 있어요. 김로컬님께서는 엉주님 신작 영화들 리뷰도 좋은데 옛날 영화 소개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랑블루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 90년대에 나왔던 영화라 유튜브에 리뷰 영상들이 없더라고요. 영화에서 나오는 표현들이나 미장센이 아름다워서 많은 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영화라서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뷰 요청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리뷰 요청을 제가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렇게 리스트에는 적어는 놔요. 그러나 리뷰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바로 지각지각 영상을 만드는 사람은 아닙니다. 뭐 죄송하지만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게 어떨까? 가스텔라님께서는 넷플릭스 영화 믿고 거른다고 할 때가 언제였더라? 어쨌든 이 영화가 마음에 드셔서 리뷰 각도 보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 무서울 것 같아서 못 볼 것 같으니까 엉주님 채널에서 스포일러 기다리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커뮤니티였나요? 어디에다가 이제 글을 올린 적이 있죠. 그 넷플릭스 그 어떤 영화 보고 진짜 그래서 오늘 영상도 리뷰라고 할 수 없고요. 그냥 넷플릭스 작품들이 이렇습니다라는 거를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벨벳 버즈소를 인질 삼아 멱살 잡고 얘기를 대신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넷플릭스 영화들 중에서는 진짜 막 추천작이나 뭐 이렇게 좀 요거는 꼭 한번 봐도 괜찮다 싶은 어떤 시간을 들여서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 아니면 그냥 뭐 망작들은 리뷰하지도 않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넷플릭스 영화들 보면서 대충 대본 쓰면 다 내용이 개찐 도찐
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요거 넷플릭스 얘기하느라고 끄집어 온 거니까 요거 이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처럼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뭐 대부분의 반응은 뭐 이 영화가 뭐예요? 라는 반응인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그래서 넷플릭스가 뭐 넷플릭스 하지만 사실 뭐 리뷰어 입장에서 뭐 딱히 할 만한 영화들도 많지 않고 뭐 그냥 그래요. 예. 근데 로마는 아직 보지 않아서 그건 한번 보고 리뷰할 만한 이야기가 있다 싶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넷플릭스 영화 모두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 예. 만약에 나중에 하게 된다면 넷플릭스 영화들은 짧게 여러 편 모아서 이런 영화예요, 저런 영화예요, 뭐 이런 영화는 저는 이랬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하는 것 정도로 한번 나중에 좀 고려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도 안 누르셨어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빨리 어흥준의 영상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